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의 결정,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코스트 어카운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가능성입니다. 측정이 가능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면 목표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관리에게 왜 하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면 회사가 좋아질 거다라는 것에서 계속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종이를 들고 다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 코스팅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잡 오더를 받아요, 생산자가. 그럼 이 받은 잡 오더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원재료 얼마 주세요. 그럼 원재료 기록하고 이번에 사람 몇 시간씩 투입했어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공통비입니다. 직접비는요, 원재료와 그 직접 노무비 정도는 직접비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천연고무가 있어요. 천연고무는 트럭용 타이어와 승용 차용 타이어에 바로 재료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필터는 정수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얼음 모듈은 얼음 정수기에만 들어갈 겁니다. 타이어 코드는 둘 다 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은 다이렉트 코스트. 즉 시스템이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추정만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간접비예요. 조금 전에 이제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해당 작업장에다가 직접 귀속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널 구스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통비입니다. 오버헤드. 성형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수기 용접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럼 성형 공정에서 발생한 거는 타이어 공정에만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용접 공정에서 발생한 거는 정수기 공정에. 그 다음에 품질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체에 다 배부해야 될 거고, 공장 운영 비용도 전체에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썼는지, 이 공정이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야지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제조원가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를 배부하는 방식을 보면은 플랜트 와이드 코스팅이라고 해서 한 공장에 집계된 모든 공통비를 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보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디파트먼트 코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계하는 단위를 조금 줄여요.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좀 봤었을 텐데요. 이렇게 플랜트 와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공장에 집계된 모든 비용을 제품별로 뿌리는 방식인데, 이럴 때 전체 금액을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배부 기준이죠. 그거를 뭐 생산량으로 할 것이냐, 기계 시간으로 할 것이냐, 노무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전체로 뿌려주는 방식이 플랜트 와이드 방식이고요. 디파트먼트 코스팅은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면은 특성이 조금 사라져요. 뭐 이렇게 뿌려도 아예 뭐 못한다 이럴 수는 없는데, 아닌데, 어떤 공정은 사람을 많이 쓰는 공정이고 어떤 공정은 기계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계를 많이 쓰는 데는 감가상각비와 전력비를 많이 쓸 거고요. 사람을 많이 쓰는 데는 인건비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부서가 HR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그 다음에 각 부문별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 인건비성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게 만들고 전력비는 아래쪽으로 많이 가게 만들어줘야 이게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원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나누는 방식이 디파트먼트 코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뭐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활동이 자원을 소비한다. 그래서 액티비티 베이스 코스팅이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자인 활동 횟수 가지고 그 디자인 비용을 배부하는 거고요. 개발비, 그래서 개발된 제품 수, 그리고 각 그 활동별로, 제품 활동별로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직과하는 방식. 그러니까 배부에서 직과에 가깝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ABC 방식입니다. 이게는 이제 생존 원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활동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상품을 만들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디파트먼트 코스팅으로도 현재는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제 이게 이유가 되는데요. 정수기 부문, 타이어 부문, 임플란트 부문이 배부받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비를 그달에 100억을 썼어요. 근데 정수기 부문은 사실 개발 건수가 별로 없고, 타이어는 그보다 좀 많지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료업계 같은 경우는 개발비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안전해야 되고 좀 더 치유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인증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비용이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배부해야 되는데, 판매는 정수기가 그달에 이제 1000억을 팔고, 타이어가 2000억을 팔고, 임플란트는 500억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억이 타이어로 50억 배부되고, 정수기로 40억 배부되고, 임플란트로 10억이 배부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배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발부하게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 ABC입니다. Activity Based Cost. 그래서 새로 나온 방식이 Activity Based Cost가 있다. 그래서 배부하는 방식, 전 공장을 단일화해서 배부하는 방식, 조금 더 부문을 세분화해서 제품별로 뿌려주는 방식, 디파트먼트 코스팅. 대다수가 아직은 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SAP에서도 액티비티 베이스 코스팅을 쓴다고 하고 컨셉을 쓰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보면 아직 디파트먼트 코스팅에 가깝습니다. 액티비티 베이스 코스팅은 활동을 정의하고 활동에 따른 비용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끊고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